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찰떡궁합 레시피를 알려주실 김은경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일째 선생님과 함께 요리를 하면서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진짜요? 선생님께서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이세요? 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특 씨를 보고 있으면 네. 우리 아들 같아요. 엄마. 아니, 어떡해. 이렇게 잘 나는 아들이 있어서 뿌듯하네. 네. 야, 정말로 이만한 요리 콤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과 저처럼 재료마다 잘 어울리는 콤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료를 잘 선택해서 하면요.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좋아지기 때문에 오늘은 소고기 가지구이랑 토마토 상추 겉절이를 준비해봤습니다. 야, 왠지 또 그럴싸한 맛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단짝 재료가 만나면 또 어떤 맛이 나올지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재료 공개하겠습니다. 자, 소고기 가지구이잖아요. 네. 저 구운 요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싹 구우면 그 네. 올라오는 향들이 참 좋은 것 같고 그렇구나. 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가지를 손질할 건데요. 가지 같이 손질해 보실래요? 네. 우선 요 고기 가시 좀 잘 좋은 가지, 신선한 가지는 요 끝에 따끔따끔하게 가시가 살아 있는 거예요. 있네요. 있어요. 그래서 가시 찔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떼어버리세요. 떼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꼭지를 잘라버리세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띄지도 않은 상태에서 꼭지를 잘라버리면 예. 그러면 너무 버리는 게 많으니까 아깝죠. 네. 그러고 나서는요. 어슷하게 썰어주는데 한 5mm 정도 두께 이렇게 해서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썰어주세요. 너무 얇지 않게만 네. 썰면 되는 거죠? 네. 너무 얇으면 구우면서 찢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선생님, 너 너무 동그랗게 썰지 않았나요? 그러네요. 네, 모양이 좀 다르네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접시에 좀 담아 볼까요? 네. 또 나머지도 마저 제가 좀 썰어 볼게요. 그냥 이특 씨가 썰어 놓은 크기랑 비슷하게 썰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요리를 망친 건 아니죠, 선생님?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영양부추도 나중에 곁들일 건데 영양부추는 그냥 한 3cm 정도 길이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영양부추 준비가 끝난 거고요. 여기다가 소고기도 좀 밑간을 해서 준비를 해놓을게요. 네. 소고기를 보시면은요, 잡채거리를 준비했어요. 잡채거리는요, 살코기 쪽이에요. 그래서 기름기가 덜하거든요. 이 잡채거리에다가 살짝 밑간을 간장하고 설탕, 다진 마늘만 넣고 살짝 밑간을 해주세요. 자, 간장, 설탕, 설탕,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이렇게 넣고 살짝 밑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팬에다가 볶아줄 거예요. 네. 자, 소고기 가지구이. 저는 이제 네. 최업일을 하면서 가지를 원래 되게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가지가 이렇게 맛있는 식재료구나. 그리고 요리함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 달라지는 게 네. 가지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보면 가지를 실은 이유가 가지의 식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지가 예. 물컹거려서. 물컹. 그렇죠. 가지를 우리가 보통 엄마들이 집에서 가지찜을 많이 해주세요. 처음에 네. 먹어본 음식이. 그러니까 물컹물컹한 맛을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가지를 이렇게 구워서 하면은요, 가지가 약간 좀 뭐랄까 쫄깃쫄깃하게 씹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밭의 고기라고 해요. 그 쫄깃한 식감에. 자, 이거 고기랑 가지랑 구울 거거든요. 네. 우선 팬이 달궈지게 기다린 다음에요. 근데 지금 올리브유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올리브유를 다 쓸 건 아니지만 네. 중간중간에 좀 보충을 해줘야 돼요. 가지는 조직이 스폰지랑 같아갖고요. 오일을 잘 흡수를 해버려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기름을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되면은요, 달궈지면, 그리고 고기 구울 때랑 마찬가지예요. 채소를 구울 때도 팬이 완전히 달궈진 다음에 해주세요. 그래야지 수분이 빠져나오지 않고 맛있게 구워집니다. 올리자마자 지글지글 소리가 나네요. 네, 이렇게 소리가 나게요. 넣어주세요.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가지를 익혀줄게요. 가지가 이제 올리브유를 딱 흡수를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서 맛있어 보이게 되니까요. 윤기가 샤르르 흐르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물컹거리지 않고 바삭바삭해지게 잘 구워주세요. 그래서 가지가 올리브유랑 만나서 구워지니까 이 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굉장히 그 어떤 기름의 풍미가 가지에 더해지니까요. 그래서 가지가 맛있게 되고 쫄깃쫄깃한 식감도 잘 살고요. 냄새가 고급스럽네요. 맛있는 냄새가 나죠. 맞아요. 근데 가지를 올리브유에 굽게 되면 네. 뭐 더 좋은 장점들이 있나요? 올리브유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이나 토코페롤, 식물성 기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가 흡수를 해버리니까 네. 우리가 그거를 가지를 먹으면서 또 식물성 기름에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을 같이 먹을 수가 있죠.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호 채소 소믈리에가 맞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익은 가지는요, 이렇게 빼주세요. 빼줘서 잘 펼쳐서 식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노릇하게 색이 난 것들은 이렇게 펼쳐서 식혀야지 수분이 더 안 나고 또 더 뭉그러지지 않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를 다 구우면 요 팬에다가 그대로 고기를 또 볶아주셔도 상관없어요. 아, 그대로요? 네, 팬이 달궈져 있는 상태니까 고기도 같이 볶아볼게요. 가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구우면 되고, 됐고요. 네, 자 고기도 보시면 자 집어넣고 따로 올리브유를 더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기름을 만약에 기름이 부족하면 넣어주는데요. 지금은 아직 여분의 기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도 센 불에서 네. 빨리 익게 해주세요. 네. 잘 골고루 익게 타지 않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어머나 어머나. 네. 이렇게 됐고요. 고기도 이제 다 익었으면 접시에 옮겨 담을게요. 접시 좀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자, 고기도 옮겨 담아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지하고 고기는 준비가 다 됐고 들어가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소스는요, 간장이 들어가고요. 일반 진간장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쯔유가 들어가요. 어떤 거요? 쯔유. 쯔유는요, 일본식 간장이에요. 아. 근데 이 간장 대신에 참치 액젓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참치 액젓이나 네. 일본식 간장 쯔유. 쯔유. 네. 그리고 이거는 맛술이고요. 맛술. 네. 그다음에 참기름도 넣고 섞어 주시고요. 그리고 설탕을 좀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네, 올리브유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소스를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바로 완성 접시에 네, 담아볼게요.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하얀 접시에 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지를 먼저 접시에 잘 이렇게 깔아주세요. 근데 냄새 향도 그렇고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음.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예. 맞아요. 그냥 가지 썰어서 네. 올리브유에 굽고 네, 고기 양념 살짝 밑간해서 네. 불에 굽고 네, 그거 올리면 끝인가요?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근데 또 맛은 또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놓고선요, 이 가지를 먼저 깔고 이 양념을 설탕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녹게 섞어준 다음에요. 기름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샐러드유처럼 네,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서 여기다가 뿌려주세요. 가지를 여기다가 우선 반 정도만 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또 여기다 올릴게요. 고기를 소복하게. 야, 이건 정말 고급스러운데요. 약간 일본 요리 같이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나죠?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부추를 영양부추도. 영양부추. 그냥 부추랑 영양부추랑은 차이가 있나요? 네, 영양부추는 더 일반 부추보다 이 길이가 이게 두께가 가늘죠. 가늘고. 그래서 또 실부추라고도 또 이름을 지어서 얘기합니다. 뭐 영양이 일반 부추보다 더 많아서 영양부추 그런 건 그건 아닌가요? 아니고요. 예. 네. 뭐 영양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고요. 예. 자, 이렇게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남은 소스를 소스를 한번- 더 아. 싹 뿌려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깨를 솔솔솔솔 뿌려주고 하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가지의 맛을 충분히 살려주는 방법인데요. 만들기는 간단하지만 맛은 명품인 소고기 가지구이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어서 토마토 상추 겉절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마토부터 손질할 거예요. 토마토를 썰어 줄 건데요. 우선 꼭지를 다 떼내 주시고요. 토마토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네, 네. 토마토가 주인공이니까요. 뭐 토마토를 한 번에 드시고 양념장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한 번에 식구들이 다 먹기 힘들면 한 2개만 만들었다가 또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미리 해놓으면 물이 생기니까 먹기 바로 전에 버무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손질. 그리고 토마토가 또 크기가 크면 그러면 2-3개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먼저 꼭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지 꼭지를 부분을 제거를 먼저 해 주시고요. 네, 다 이렇게 잘라서 해주시고요. 사실 이제 토마토다라고 하면은 네, 토마토 샐러드 음. 혹은 뭐 피자, 파스타에 들어가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양 요리에만 예. 많이 생각을 하시죠. 토마토 겉절이는 네, 야, 이걸 또 겉절이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또 의문이 생기거든요. 토마토를 보시면은 서양에서는 그냥 이렇게 과일로 먹기보다는 음식의 식재료로 많이 예.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토마토를 겉절이 재료로 사용하다 보면요, 네. 비타민은 듬뿍 또 염분 섭취를 줄여주기 때문에 예. 또 몸에도 좋게 드실 수가 있죠. 자,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마토를 겉절이 재료로 쓰면은 비타민 듬뿍이고요. 염분 섭취를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를 길쭉길쭉하게 먹기 좋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토마토를요, 써는 방법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토마토를 꼭지 뗀 거를 반을 잘라 반을 주시고요. 자르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반. 해서 또 반. 이렇게. 반, 네, 반. 그러면 또 반을 자르면 8등분이 되는 거죠. 양이 많으니까 제가 하나 살짝 먹고. 아, 드셔보셔도 돼요. 드세요, 드세요. 많이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제 음식할 때 집에서 우리 아들 같다 그랬잖아. 그냥 뭐 엄마가 뭐 만드는데 관심 가져주고 이거 맛있어 저거 맛있어 이렇게 집어 먹으면 얼마나 이쁜데요. 이특 씨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아, 집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엄마한테도 그렇게 해드려야지. 알겠어요, 엄마. 네, 엄마한테 꼭 잘 해드리세요. 네, 엄마. 네, 손으로 뚝뚝 뜯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뚝뚝. 뚝뚝. 네. 그래서 얼음물에 좀 담궈갖고 아삭한 맛이 더 살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요리할 때 보면은 네. 토마토 상추 겉절이기 때문에 토마토와 상추가 이제 한 입 크기에 잘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네. 다 좀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죠? 네, 맞아요. 먹기 좋게 이렇게 해서 잘라서 좀 아삭아삭한 맛이 살게. 네. 양파는 가늘게 채 썰어 주세요. 그래서 양파도 물에다가 좀 담궈서 물에 왜 담그죠? 조금 더 어떤 채소들을 네. 파릇파릇. 네. 얘는 싱싱. 하얀데? 아, 이거는요. 양파의 아린 맛을 네. 제거해주기 위해서.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특 씨가 얼마나 요리에 대해서 요즘 많이 예. 기본 상식이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많이 늘고 있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장을 한번 네. 만들어 볼게요. 양념장을 보시면은요. 우선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들어갈 거고요. 야, 어떻게 고춧가루랑 네. 토마토를. 야, 저는 아직도. 설탕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간장. 간장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액젓, 액젓. 까나리 액젓. 네. 사실 근데 이 토마토는 네. 과일로 분류가 되지 않잖아요. 토마토는 채소죠. 채소로 들어가죠. 맞아요. 참기름도 좀 넣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매실청도 좀 넣고. 야, 이렇게 강한 양념에 토마토가 들어가는 거는 식초도 좀 넣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 소금도 조금 소금. 넣어서. 네. 이렇게 하면은요 다 재료가 돼서 버무려 주시면 돼요. 큰 네, 볼을 좀 큰 볼. 큰 볼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추를 좀 물기를 잘 빼갖고 주세요. 네. 네, 물기를 완전히 빼주시고. 네, 하시고 상추도. 자, 집어넣고 고기 아까 양파를 좀 미리 매운맛을 준비해둔 게 빼준 있죠? 거 있어요. 네, 토마토는 요거면 될 것 같아요. 네. 넣고 그다음에 양념장을 부어서 그래서 버무려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완성 접시에 담아 볼까요? 네. 살살살살 버무려서. 전 그래도 아직까지도 네, 토마토는 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맛이 가장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맛도 좋지만요. 네. 또 이렇게 색다르게 드시는 맛도 또 토마토를 다른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별미로 들으실 수 있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마토를 아직까지 우리는 채소라는 느낌보다 과일이라는 후식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그쵸, 하고 예. 있는데요. 근데 토마토도 충분히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짭조름한 맛이 또 토마토의 염분을 잡아주는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짭조름 맛도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이거의 장점이라고 봐요. 지금 다 담으면 너무 접시가 넘칠 것 같아서요. 그만큼만 이렇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건강과 맛까지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토마토 상추 겉절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색다르게 즐기는 토마토 상추 겉절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토마토를 겉절이 재료로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몸에 좋은 비타민을 듬뿍 먹을 수 있고 염분 섭취는 줄여준다는 사실. 상큼한 토마토와 부드러운 상추의 환상 조합. 토마토 상추 겉절이로 입맛 당기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소고기 가지구이와 토마토 상추 겉절이를 다시 살펴볼까요? 소고기 가지구이는 우선 가지는 꼭지를 제거한 뒤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채 썬 소고기에 간장, 설탕, 다진 마늘을 섞어 밑간을 해줍니다. 밝은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가지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운 뒤 한 김 식혀주세요. 밑간한 소고기는 밝은 팬에 넣어 고루 볶은 뒤 한 김 식혀줍니다. 간장, 쯔유, 맛술, 참기름, 설탕, 포도씨유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접시에 구운 가지를 먹기 좋게 담은 뒤 소스에 절반 정도를 끼얹어줍니다. 그런 다음 볶은 소고기를 소복하게 담고 한 입 크기로 썬 영양부추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소스를 끼얹은 뒤 통깨를 뿌려주면 소고기 가지구이 완성! 토마토 상추 겉절이는 먼저 토마토는 꼭지를 제거한 뒤 8등분 해줍니다. 상추는 먹기 좋게 잘라 얼음물에 담근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양파는 채 썬 뒤 얼음물에 담가 아린 맛을 빼줍니다.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간장, 까나리 액젓, 참기름, 매실청, 식초, 소금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토마토에 상추, 양파, 양념장을 넣어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토마토 상추 겉절이 완성! 오늘의 요리, 소고기 가지구이와 토마토 상추 겉절이로 맛깔난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두 가지 요리 하나하나씩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요리 전부 다 네. 처음 만나는 요리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거든요. 자, 우선 가지를 갖고 네. 오시고요. 네, 가지랑 고기랑 같이 싸서 드셔보세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자, 가지만 먹어도 맛있어요, 사실상. 고기 안 들어가도 맛있어요. 괜찮아요? 분명히 가지와 고기가 만났는데 네. 제가 지금 입에서 씹고 있을 때의 느낌은 고기와 고기를 씹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가지가 그렇게 막 물컹물컹하고 그런 느낌 아니죠? 네. 네. 이 가지가 있어서 더 부드럽게 네. 만들어주지 않나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잘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이 부추가 네. 그 좀 심심할 수 있는 맛들에 어떤 감칠맛을 더해주지 않나. 살짝 뒷맛에 톡 쏘는 맛을. 예. 부추는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해질 수 있는 맛을 부추가 또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죠. 근데 확실히 지금 이 고기만 먹게 되면 퍽퍽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야, 이 가지가 정말 잘 도와주고 있네요. 네. 같이 드시면 좋고요. 네. 또 이번에는 토마토 상추 겉절이를 한번 드셔보시는데요. 자, 토마토 이것도 맛이 궁금하다 그랬죠. 그냥 생토마토가 맛있는지 이렇게 해서 먹는 맛이 맛있는지도 한번 드셔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전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토마토는 고춧가루를 만나지 말았어야 말아야 되지 돼요. 않나. 토마토 그냥 설탕을 만났어야 돼. 뭐 이런 예, 느낌. 설탕이나 혹은 소금을 만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과연 제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지 네. 없을지. 한번 맛보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또 의외의 맛이죠? 오. 야, 사실 겉절이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네. 먹게 되면은 양념 간이 조금 셀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토마토에는 수분감이 조금 더 있어서 맞아요. 먹을 때 더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느낌 자체는 한 3, 40년 동안 회사원이 네. 그래, 난 이 일만 맞는 거야. 네.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네. 어느 날 무언가를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또 잘하는 거였어. 적성에 이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보면은 네. 거기에만 얽매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 변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겉절이가 이렇게 맛있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이렇게 이런 맛 저런 맛을 즐겨야지 채소도 많이 먹고 영양식도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는 거지. 야,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호 소믈리에 선생님께서 네. 각종 채소들의 또 새로운 변신을 또 알려주셨네요. 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방송에서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티어비 홈페이지에 올리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기특이 시원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봄나는 브런치 요리 해물 파에야와 향긋하고 아삭한 구운 로메인 샐러드 절대 놓치지 마세요.